미국에서 오라클, 브로드컴 같은 기술주들이 재채기 한번 하니까 우리 코스피는 그냥 독감에 걸린 듯한 모습이었죠. 네, 맞아요. 결국 4천선이라는 그 심리적 지지선마저 무너졌고요. 코스닥도 2% 넘게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과연 돈은 어디로 숨어들고 있을까? 오늘 시장의 돈의 흐름을 관통한 가장 큰 키워드는 단연 바이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건 탈모 테마였어요.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가 시장을 그야말로 흔들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가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급여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근데 여기서 시장이 주목한 건 그 발언의 톤이었습니다. 톤이요? 네, 과거처럼 탈모를 그냥 단순한 미용 문제로 본 게 아니고요. 젊은 층이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는데 정작 혜택은 못 받는다면서 일종의 생존과 형평성의 문제로 접근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는 정책 추진 의지가 강하게 실렸구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냥 단순 검토 지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이 시장을 움직인 거군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건보 적용되면 약값이 싸지니까 당연히 호재로 보이는데 이런 정책 수혜주를 볼 때 장기적인 리스크는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정부가 비용을 대기 시작하면 결국 약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져서 단기 호재가 나중에는 기업 마진을 깔아막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게 정책 수혜주 비사의 양면성이죠. 초기에는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폭발하지만 결국 정부의 가격 통제라는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한 종목들을 보면요. 단순히 탈모 치료제라는 꼬리표만 붙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차별화된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로 돈이 더 강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위더스 제약은 편의성이라는 무기를 가졌습니다. 매일 먹거나 발라야 하는 기존 치료제의 불편함을 개선한 장기지속형 주사제 IVL 3000회를 개발 중이거든요. 주사제요? 네,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방식이라 만약 건보 적용으로 가격 부담까지 낮아진다면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JW 신약도 마찬가지 흐름이었고요. JW 신약은 이미 시장에 다양한 제품을 내놓은 그러니까 준비된 플레이어란 인상이 강했어요. 정확합니다. JW 신약은 경구용 치료제인 모나드정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에는 거품 형태로 사용 편의성을 높인 바르는 치료제까지 출시했습니다. 이미 탄탄한 포트포리오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바람이 불자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었던 셈이죠. 여기에 프롬바이오와 현대약품까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테마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정보 정책이라는 탑다운 방식의 촉매제가 있었다면 바이오 섹터 내부에서는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즉 바텀업 방식의 엄청난 성과들도 터져나왔습니다. 맞아요. 특히 모두를 놀라게 한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기수 이전 소식이 있었죠. 네, 바로 오스코텍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했을 겁니다. 봤습니다. 저도 그게 가장 의아했어요. 1조 5천억짜리 계약을 따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네, 이건 뭔가 시장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리스크를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데요. 그렇죠. 단순히 뉴스에 팔아라 하는 격언으로만 설명하기엔 하락폭이 좀 커 보였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선반영과 뉴스에 따른 차익 실현이 가장 큰 이유인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계약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계약의 구조요? 최대 1조 5천억 원이라는 금액은 신약 개발의 모든 단계를 성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액, 그러니까 마일스톤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당장 손에 쥐는 돈은 계약금 성격의 선급금, 약 1,180억 원이죠. 시장은 앞으로 남은 임상 과정의 불확실성을 함께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그 미래까지 넘어야 할 허들들의 무게를 함께 반영한 결과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약이 갖는 의미 자체는 정말 대단하죠. 그 가치는 절대 폄하할 수 없죠. 물론입니다. 오스코텍이 아델이라는 바이오 벤처와 공동 개발한 아델-Y51은 알츠하이머의 핵심 원인 물질인 타우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데요. 네, 여기서 핵심 기술력은 병을 일으키는 나쁜 타우 단백질만 아주 정교하게 골라서 제거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술력을 사노피라는 글로벌 빅파마가 인정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원천 기술을 가진 아델에 투자했던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주가가 동반 상승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스코텍의 사례를 보니 오늘 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을 관통하는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신약 개발이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기업들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오늘 시장은 그걸 아주 냉정하게 보여줬어요. 오늘 살펴본 바이오 기업들의 급등 이유는 제각각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맥락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죠? 미래 바이오 산업의 핵심 축을 누가 선점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스코텍이 부전하는 노인성 만성질환, 상한가를 기록한 아이진이 뛰어든 팬데믹 대비 mRNA 플랫폼, 그리고 이엔셀이 성과라는 희귀 유전질환 치료제,
이 세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 그렇게 정리하니까 흐름이 명확해지네요. 아이진의 차세대 mRNA 백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핵심은 비용과 자주권입니다. 아이진 컨소시엄이 개발하는 기술은 기존 mRNA 백신보다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아, 단가를요? 네, 다음 팬데믹이 왔을 때 더 싸고 빠르게 우리 손으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이른바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의미도 매우 큽니다. 이엔셀이 특허를 받았다는 샤르코마리투스 병은 이름부터 생소한데요. 이건 어떤 질환이죠? 손발의 근육이 유전적으로 서서히 위축되고 약해지는 희귀 질환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죠. 아, 이엔셀의 줄기세포 치료제 EN001이 손상된 신경을 재생시키는 효과를 인정받아 미국 특허를 획득했고 2042년까지의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기업 설명에 기대감이 반영된 메지온, 또 붙이는 주사로 불리는 마이크로니들 기술로 GSK나 LG화학과 협력하는 쿼드 메디슨까지 모두 자신만의 뚜렷한 기술적 혜자를 증명해낸 기업들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바이오 섹터는 정부 정책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개별 기업의 압도적인 R&D 성과라는 내부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시선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내부적인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아주 멀리 미국 텍사스에서 들려온 소식 하나가 국내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바로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 이야기입니다. 어제 운전석이 텅 빈 테슬라 차량이 시범 운행하는 영상이 공개됐고 머스크 CEO 본인도 이걸 인정했죠. 아, 맞아요. 이 소식 하나에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온통 미래 기술에 쏠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대표적인 수혜주가 오늘 14% 넘게 상승한 퓨런티어였군요. 맞습니다. 퓨런티어는 테슬라와 거의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자율주행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 모듈을 조립하고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데 자동차 전장 부분 매출의 80% 이상이 테슬라에서 나오거든요. 와, 80%나요? 네, 즉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현실에 가까워질수록 퓨런티어의 장비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직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로보택시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곧바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시장이 높은 점수를 준 거네요. 그런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나노팀은 자동차와 우주 두 가지 테마를 모두 가졌다는 점에서 더 흥미로웠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개의 성장 엔진에 모두 장착한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전기차입니다. 주력 제품인 개필러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식혀주는 핵심 방열 소재로 현대차 아이오닉5 등에 이미 납품하고 있거든요. 네. 네, 전기차의 안정성과 성능을 담보하는 필수 부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이 바로 우주였군요. 스페이스X와의 연결고리가 부각됐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스페이스X에 바로 이 개필러 샘플을 공급했던 이력이 오늘 재조명된 겁니다. 최근 스페이스X가 내년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숨어있던 관련주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고 나노팀이 그 레이더에 딱 포착된 거죠. 안정적인 전기차 사업을 기반으로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콜옵션까지 갖춘 셈이네요. 네, 아주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부각된 하루였습니다. 들어보니 오늘 급등한 종목들은 단순히 뜬 소문의 기대감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단단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시장 전체가 불안정할수록 투자자들은 이렇게 명확한 서사를 가진 기업으로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테마성 움직임 외에 독자적인 이야기로 강한 상승을 보여준 개별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죠. 네, 몇 가지 인상적인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240%가 넘는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여준 아크릴입니다. 243%면 정말 엄청나네요. 곧 상장을 앞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를 소프트웨어 업계의 엔비디아라고 소개해서 화제가 됐었죠. 맞습니다. 그 비유가 아크릴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해줍니다. 엔비디아가 AI 시대를 연 하드웨어, 즉 GPU를 만들었다면 아크릴은 그 비싼 GPU 자원을 여러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나눠 쓸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만듭니다. 핵심 기술인 GPU 베이스 엔진을 통해서 AI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도 그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무용지물인데 아크릴이 바로 그 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두가 AI를 외칠 때 그 AI를 구현하는 데 드는 근본적인 비용 문제를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시장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고객사로 있다는 점도 기술력을 입증하는 부분이고요. 또 어제 상장한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주 TMEC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는 특수 케이블 전문 기업인데 사업 포트폴리오가 아주 절묘합니다. 절묘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 사이클을 탈 것으로 기대되는 3대 산업. 그러니까 조선, 원자력, 데이터 센터에 모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아, 세 군데 모두요? 네. 국내 선박용 케이블 1위라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원전용 광케이블, 데이터 센터용 케이블로 사업을 확장하며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 떠오르든 수혜를 볼 수 있는 아주 잘 짜인 사업 구조를 가진 셈이죠.
K-뷰티의 저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미시아를 운영하는 AVCNC의 주가 상승 배경을 들어보니까 이건 거의 한편의 경영전략 교과서 같더군요. 정말 흥미로운 성공 사례입니다. AVCNC는 국내 오프라인 매장을 과감히 정리하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그 자원을 전부 미국과 유럽의 온라인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와, 과감하네요. 이 전략이 제대로 통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힙합 스타 카디비가 틱톡에서 미샤 제품을 극찬한 영상이 퍼지면서 틱톡샵 매출이 무려 150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150배요?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네요. 이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같습니다. 맞아요. 비싼 돈 들여서 뉴욕 5번가에 매장을 여는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의 진정성 있는 추천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시대라는 걸요. 맞습니다. 매장 점유율이 아니라 문화적 점유율, 디지털 점유율이 중요해진 시대에 완벽한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양고속은 신세계 그룹의 터미널 부지 개발 기대감으로 8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고요. 액트로는 북미 스마트폰 및 전기차 업체에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신사업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SJ그룹의 상한가는 조금 결이 달라 보입니다. 이른바 정치 테마주로 엮였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자 본사가 성동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주로 분류된 경우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실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막연한 기대감과 수급만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처럼 시장이 불안정하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을 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곤 하죠. 이런 투자는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